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시사칼럼 윤날입니다.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이 두 후보가 참 다 독특한 후보들인데요. 한 명은 부동산 재벌이고 또 한 명은 영부인 출신의 여성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후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독특한 이력과 또 독특한 후보인데요. 먼저 트럼프 후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까요? 사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가 됐다는 자체부터가 지금 얘기거리고요. 그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더 큰데 가능성은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미국 사회가 주류와 비주류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각 변동 수준에서 바꿔지겠다. 그리고서 이게 그 미국 시민사회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시민사회가 일반 국민들의 그 삶의 자리가 앞으로 얼마나 그 건강하게 잘 발전되고 이 인류 역사가 계속 진보해 왔는데 이런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뭔가 크게 미국이 다시 어떻게 역사를 써 나가야 될지 미국의 지도급 되는 데서 크게 논의를 다시 해 나가야만 하고 그리고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시민사회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단히 심각하게 좀 다시 채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어떻게 주도한다라는 부분보다도 특히 미국이 앞으로 미국 시민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진지한 고민보다도 미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런 불안정한 시대를 이걸 어떻게 잘 세울까라는 게 당분간의 모든 국가적 그리고 시민사회 목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나 또 이런 말들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또 더불어서 국수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또 백인의 역차별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만은 이제까지 미국의 역사라는 게 지배와 피지배 간에 이 갈등과 이런 분열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선되고 발전되어 온 건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소수계라는 입장이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 분명히 미국에는 인종 문제도 그렇고 부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다가 강자 약자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완화돼 가는데 지금의 백인들이 이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서 나오는 이런 현상은 다만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파악한 것보다는 자기네 눈에 아주 가시적인 그런 욕구불만에서 오는 아주 말초적인 반응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 가지고서 아직까지는 우리의 과제는 미국은 아직까지 소수계가 지배당하고 그리고 분명히 보는 거는 절대 다수 백인들이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차별 같은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 다수 백인들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층이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대응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를 당하고 소수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지금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피지배 간의 관계를 해소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힘의 논리 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아무래도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측면을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것 자체가 19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100년 만에 참정권을 갖자마자 100년이 지나서 이제 여성 대통령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 아직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한 7개 나라만 여성이 이제 그 대통령 나라를 국가 수반이 됐었죠. 한국이 먼저죠. 박근혜 네.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여성 분명히 사회 정치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1920년대 비로소 참정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성들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항해서 투쟁해 오던 여성들이 늘 천창을 깨야 된다. 유리 천창에 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건 뭐냐면 남과 여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거죠. 미국의 소수와 그 약자와 이 지배계층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에 있어가지고 방점을 찍는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고 사실 이게 8년 전에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경선에서 바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여성이었었죠. 미국이 흑인이 먼저 대통령이 되냐 여성이 먼저 대통령이냐 이런 거로다 논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참정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전쟁이 끝날 때쯤에 1870년대에 들어와서 흑인한테 참정권이 생긴 거에 비해서 그 이후로 한 50년 후에 1920년에 미국의 여성 참정권이 이제 생긴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그때도 흑인 대통령이 먼저고 이어서 지금 여성 대통령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일반 사회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이 되고 또 큰 발전을 이룬다라는 것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수로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던 흑인과 여성이 참정권을 얻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한인들도 소수계라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한인들한테도 참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소수계 참정권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소수계 참정권 역사는 좀 어떻게 흘러왔나요? 사실 미국에서 소수계들의 참정권이라는 거를 어떻게 획득이 되냐라는 걸 보는 거는 소수계로 사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투표하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반복해서 이런 걸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 흑인들이 미국에서 일반 사람이 되어온 과정이 바로 참정권 획득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흑인들이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투쟁한 자체가 그 참정권을 획득하고 비로소 투표를 하면서 사람이 된 겁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흑인 지도자 중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하고 말콤 엑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흑인들이 사람이 되려고 해서 나름대로 힘을 합쳐가지고서 시빌 라이트 기간이라 그러죠. 미국의 민권운동 기간이 1950년대 초반서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갑니다. 이럴 때에 한 10여 년 동안 전국에 있는 흑인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그러려면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데 핵심적인 그 중심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싸움이라는 거는 목숨을 막 내놓고 했는데 이 말콤 엑스 마틴 루터 킹 두 지도자가 그렇게 노선이 틀려서 안 맞아서 싸움하고 상종도 안 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뭐냐면 성실하게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기도하고 성실하게 그 백인들한테 협력하면서 우리도 노력해가지고 용서하고 이렇게 잘 살자 함께 살자 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노선이었고 아시다시피 성난 흑인 말콤 엑스는 아니다. 아무리 잘해봤자 백인 흑인은 같이 어울려 못 산다. 그래서 분리론을 주장합니다. 플로리다 띄워달라. 우리가 노예로 와가지고서 백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왔는데 그 값이 플로리다 하나 띄워주면 우리끼리 모여 살겠다. 이게 이제 분리론이었죠.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같은 시대 맨하탄 할렘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도 서로 상종도 안 하다 평생에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 만난 때가 1964년 흑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라는 연방법이 통과될 때 연방의회에서 둘이서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말콤 엑스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처음으로 만나는 투표권을 위해서는 우리 같이 연대해가지고 노력하자. 이 정도로 양쪽에서도 공감했던 게 투표권 쟁취였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 이후에 이민을 와가지고 우리에게 참정권이 있고 지금 투표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계들이 흑인들은 그때 우리에게 투표권이 아니면 총탄을 달라 이런 구호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2008년도에 바락 오바마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는 바로 흑인이 투표권을
쟁취한 다음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투표권 확대 운동을 해오면서 아마 절정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2016년 대통령 선거 때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1920년대 여성 참정권을 획득한 다음에 계속해서 여성들도 이거를 확대해 왔습니다. 차별이 계속 있었고 또 여성들 스스로 투표 많이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여성 운동가들이 활동을 해와가지고 결국에는 2016년에 와서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는 이거는 도도하게 그런 역사 발전 중에서 거슬릴 수 없는 분명히 이거는 참정권 획득의 아주 구체적인 결과물이고 성과물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한다라는 것은 소수계한테는 굉장히 큰 교훈인 시점이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계 중에 소수계지만은 투표하는 자체에 있어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의미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투표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됐구나 이런 걸 스스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소수계의 참정권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고 특히 분단국가 출신인 우리들에게는 이 정치적인 힘을 갖는 데 있어서 투표한다는 자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민족성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 버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 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참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역시 이번 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보이는 이 대통령 선거, 앞서 저희가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후보가 현재 지지율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마지막 디베이트 끝난 다음에 좀 지지율 차이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지율 보면 한 11, 12% 지지율입니다. 이게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세론을 유지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의 목표고 도널드 트럼프는 좀 뭔가 뒤집기 할 게 없는가.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래도 아직까지 씩씩한 거는 스윙 스테이트라서 초접정 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로라도니 이 플로리다니 펜실베니아니 오하이오니 아이오와니 노스캐롤라이나도 그렇게 뉴멕시코 뉴햄프셔 이렇게 갑니다. 이 가운데에서 아주 4 내지 5% 역전을 할 수 있는 오차 범위 한 개의 지역들이 한 4군데 5군데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 볼 때 이거에 있어가지고 좀 뒤집을 수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가지고 오면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추지 않고 캠페인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특히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이게 큰 흐름 속에서 조기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힐러리 쪽이 유리하게 조기 투표율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널드 트럼프가 마지막 디베이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승복하지 않고 좀 법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할 채비도 한쪽에 갖고 있고 이 정도로 우리 상식 바깥으로다가 이 큰 차이가 없이 접전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도 어떻게 두 후보에 퀄리파이 된 게 이런데도 불구하고서 이 지지율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현상을 잘 파악하거나 분석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판세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막상막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끝에 가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지금 전국 지지율의 차이는 별로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일주일 남겨놓고서의 판세라고 보겠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초박빙을 겨루는 대통령 두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한인들도 이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이 초박빙인 두 후보에게 자신의 의견을 꼭 실어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